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최근 연일 이어진 장맛비로 노후주택에 살거나 빈집을 곁에 둔 분들은 혹시 사고로 이어지는 게 아닐지 불안감이 컸을 텐데요. 인적이 끊긴 빈집은 관리와 철거도 어려워서 지자체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폭격을 맞은 듯 대문 지붕이 내려앉았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이 담 안을 살핍니다. 오래된 집인데다 며칠간 많은 비가 내린 게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붕괴 당시 집에 사람은 없었습니다. 원래는 목욕탕 통로로 사용하던 곳이라서 왔다 갔다 하는 손님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사고 이후 비가 내릴 때마다 추가 붕괴가 이어지면서 주민 불안은 더합니다. 기와에 쓰인 성면 탓에 곧장 철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통제선으로 접근만 막아뒀습니다. 중간중간 비 올 때마다 이렇게 한 3번쯤 무너졌어요. 오늘은 비가 안 오니까 그러지 어제도 무너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또 여기 가까우니까 이쪽으로 많이 오고 하는데. 사람 발길이 끊긴 빈집은 더 골칩니다. 비가 그쳤지만 옥상에서 흘러내린 빗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내 집과 맞닿아 있어도 손쓸 수 없어 마냥 지켜봐야 합니다. 오래됐어요, 방치된 지가.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위험이 있죠. 무섭긴 하죠. 지자체도 정비 사업을 매년 하고 있지만 함부로 철거하거나 손대기가 쉽지 않습니다. 집과 철거 같은 경우는 소송의 위험도 있고 절차 자체도 많이 복잡하거든요. 전남에서 빈집인 단독주택은 모두 8,700여 가구, 철거 대상인 곳도 2,000가구가 넘습니다. 장마철을 지나 다가올 태풍까지 안전사고 가능성이 큰 만큼 보다 확실한 관리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지난 4월 전남 지역 총선에 출마했던 한 국회의원 후보가 현수막과 인쇄물 비용 등 각종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후보자 측은 일부 금액을 입금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최황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22대 총선에 출마한 전남의 모 국회의원 후보. 총선 기간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기 위해 한 업체와 계약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약 2천만 원. 그런데 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2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후보는 당선되진 못했지만 득표율에 따라 선거 비용의 절반을 돌려받았습니다. 돈을 받지 못한 이 업체는 선관위에 민원을 제기했고 후보자 측은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이 업체에게 잔액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돈을 받지 못한 업체들은 더 있었습니다. 해당 후보는 회계 책임자에게 권한을 일임해 모르는 일이라고 해명했고 회계 책임자는 자금이 부족해 생긴 일이라며 조만간 지불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후보가 업체에게 돈을 안 주고도 선거 비용을 보존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증빙 서류를 폭넓게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비용 정산은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데 선거의 경우 계약서와 견적서도 적법한 서류로 인정해 비용을 보전해주는 겁니다. 실제 해당 후보의 수입 지출 보고서에는 현수막 비용 등 일부 항목이 미지급으로 표기돼 있지만 선관위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또 지급이 되었을 것을 전제로 회계 보고서를 또 제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하지만 좀 인사적으로 또 의견을 하셔야 되는 부분. 선관위가 파악한 해당 후보의 체불 금액은 약 5,800만 원. 대금을 아직 받지 못한 업체들은 선관위가 선거 비용을 보전했더라도 대금 지급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영지입니다. 여수시의회 의장단이 섬 박람회 관련한 여수시의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수시의회 의장단은 용역을 거쳐 확정된 주 행사장의 변경을 검토하는 것은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시민들의 의지를 꺾는 소모적인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신중한 검토를 거쳐 정책을 발표할 것을 여수시에 요구했습니다. 한편 여수시는 이번 주 주 행사장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순천 월등 지역에서 복숭아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냉해가 없어서 수확량도 예년 대비 크게 늘었는데요. 다만 최근 일부 농가에서 발생한 병해가 확산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긴 여름 장마 속에서도 순천 월등 복숭아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복숭아는 어른 주먹만큼의 크기로 잘 연그렀습니다. 선별장에서는 수확한 복숭아를 크기별로 분리해 포장하는 농민들의 일손이 바쁩니다. 올해 순천 월등 복숭아의 당도는 10에서 13브릭스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순천 월등 복숭아 수확량은 예년에 비해 1.5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전체 174헥타르 재배 면적에서 예상되는 생산량만 전년 대비 600여 톤이 늘어난 1,530여 톤에 이를 전망입니다. 올봄 냉해 피해가 없었던 것이 수확량 증가의 가장 큰 이유가 됐습니다. 올해는 냉해 피해도 없고 기후 변화 때문에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현재 상태로는 수확을 해보니까 좀 작황은 예년보다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늘었지만 농민들은 여전히 걱정이 큽니다. 올해 일부 농가에 발생한 탄저병이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복숭아의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탄저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농가들을 대상으로 생석회 공급 등 긴급 방제 지원에 착수했습니다. 이번에 1,3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들여서 긴급 방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방제가 끝나면 좀 탄저가 수그러들어야 될 텐데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농업인들이 조금 조기 수확도 좀 하고 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남도의 대표 여름 과수 작목인 순천 월등복숭아. 월등복숭아는 전체 생산량의 60% 이상이 직거래로 판매될 정도로 전국적으로 높은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좀처럼 예측하기 힘든 요즘 날씨가 여전한 변수가 되고 있지만 복숭아 수확에 분주한 순천 월등면 지역 농민들의 모습에는 모처럼만의 활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순천시가 무인헬기와 드론을 활용해 벼병해충 방제를 지원합니다. 순천시는 장마철 벼병해충 발생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다음 달까지 관내 4,313헥타르 면적의 벼논을 대상으로 무인헬기와 드론을 활용한 방제를 지원합니다. 순천시는 항공 방제를 통해 고령화로 인한 농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의 경영비를 절감해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독서 인문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전남 지역 고등학생들이 유럽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독일에 있는 홀로코스트 희생 유대인 추모지와 과거 분단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을 방문해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짙은 회색의 직사각형 콘크리트 블록들이 장엄히 늘어서 있습니다. 95cm 간격의 좁은 통로 속 누군가 불쑥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이곳을 찾은 학생들마저 숨막히게 합니다. 이곳은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유대인 희생 추모 공원.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군이 자행한 유대인 대학살을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조성됐습니다. 유대인 희생 추모 공원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60년 되던 해인 지난 2005년 시민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인종 청소라는 명목 아래 600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들의 자유를 빼앗고 희생시킨 독일군. 2,711개의 블록들은 나치에 의해 자유를 억압받고 희생된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이곳을 찾은 전남 독서 인문학교 학생들은 진정한 자유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들어올수록 점점 두렵다는 감정을 느끼면서 그 시절 유대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또 1989년 붕괴돼 독일 분단의 상징으로 남은 베를린 장벽 앞에서 과거의 슬픈 역사를 당당히 드러내는 것 또한 자유의 표현임을 배웠습니다. 숨기고 싶은 역사가 있음에도 그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전시를 하고 알리고 세상에 알리는 것이 그것 또한 자유가 아닌가? 지난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일본의 식민 통치 아래 일장기를 단체로 참가했던 손기정 선수와 남승용 선수.
80여 년 전 그들이 빼앗겼던 기쁨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학생들은 태극기를 가슴에 단 채 2.4km 마라톤 코스를 다시 달렸습니다. 그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살 자유가 가장 필요했던 것 같은데 송기정 선수는 그 자유를 가장 첫 번째로 이루는 사람인 것 같아요. 분단과 통일, 희생과 자유가 녹아있는 역사의 현장 곳곳을 둘러본 학생들. 더 넓은 세상을 보며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해 시작된 전남 독서 인문학교의 독일 여정이 막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광주의 한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이 빗물을 모아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빗물 저금통을 만들어 달라며 구청장에게 편지를 썼다고 하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치원 텃밭에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수조 앞에 놓인 물뿌리개에 물을 가득 담습니다. 토마토와 깻잎 등 직접 키우는 채소에 물을 줍니다. 옹기종기 모여 물을 주는 아이들의 표정이 진지합니다. 고추랑 방울토마토요. 좋아요. 아이들이 물을 받은 수조는 빗물 저금통입니다. 옥상으로 떨어지는 빗물을 정화해 모아주는 장치입니다. 유치원 화단에는 보시는 것처럼 고추와 토마토 등 다양한 채소들이 심어져 있는데요. 모두 아이들이 이 빗물 저금통에서 받은 물로 직접 키운 채소들입니다. 아이들은 그동안 페트병에 빗물을 모아 텃밭을 가꿔 왔습니다. 조금이라도 물을 아끼고 싶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페트병이 작다 보니 한계가 있었고 아이들은 빗물을 모을 수 있는 빗물 저금통을 만들어 달라며 서구청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상추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빗물을 아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겁니다. 아쉽게도 빗물 저금통 설치 사업은 올해 지원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물을 많이 쓰니까 지구가 아파하니까 빗물을 모아서 쓰려고요. 아이들의 편지를 받은 서구는 예산을 재배정했고 400만 원을 들여 이번 달 초 빗물 저금통을 설치했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진짜 이렇게 빗물을 모아놓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아이들은 감사 표시로 서구청장에게 가지와 고추 등 직접 기른 채소를 전달했습니다. 광주 서구는 아이들 환경 교육을 위해 빗물 저금통 지원 사업 신청을 추가로 받겠다며 내년에는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한센인의 아픔이 서린 고흥 소록도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환경부는 최근 소록도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섬에 남은 한센인 격리치료시설을 유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담은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마스터플랜 수립에는 소록도를 국립공원이나 보호지역,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등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하계 특별수송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전라선은 총 16회 열차가 증편되며 KTX는 8월 2일과 16일 모두 4회 추가 운행합니다. 전남본부는 특별수송대책본부를 마련하고 실시간 열차 운행 모니터링과 폭염, 폭우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지난 20년간 전남에서 여름철 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양시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연구원이 기상청의 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2023년까지 7월과 8월 광양시의 평균 기온은 26.4도로 전남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또 지난해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 일수는 여수시가 23일로 가장 많았고 같은 기간 전남에서는 222건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장마와 무더위가 반복되면서 식중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덥고 습한 날씨로 노로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다며 조리기구를 수시로 소독하고 어패류와 육류는 충분히 익힌 뒤 섭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는 노로바이러스에 더욱 쉽게 감염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순천시가 관내 피서지 바가지 요금에 대한 집중 점검과 단속을 실시합니다.
순천시는 다음 달 31일까지 청소골과 상사호 주변, 이사천 등지의 음식 숙박업소들을 대상으로 요금 과다 인상과 담합, 가격 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